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을 경험한 후, 지금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가감없는 질책이나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7년 전의 이야기네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3년차 정도 되었을 쯤이었어요. 유명 대기업의 이름을 빌려 하청을 받고 있는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했던 제가 당시 제 삶에 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엉망이었고, 그렇다고 딱히 더 좋은 곳으로 도전할 자신은 없었다. 제 자신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 직장 동료들 중 90%는 여자였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업무에서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돈을 많이 버는 남자와 빨리 결혼해서 벗어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저 또한 그들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는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어느 날도 예외 없이 병으로 고통받는 우물을 파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정미야, 너 엄마랑 친한 73호 아줌마 알아? 응. 그런데 왜 그 아줌마가 나를 좋아하냐? 중개를 해주고 싶다는데 한번 만나봐. 엄마, 내가 몇 살인데 중남미 소개팅도 아니고, 그게 뭐지? 그 아줌마가 어지간해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사람이 괜찮아서 너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해. 집도 뭐 나름 괜찮다 싶기는 해. 잘 산다고. 응, 누가 너보고 결혼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만나봐. 형, 아니라면 거절해도 돼. 저도 손 뗄 만큼 있었던 게 없어서 다른 것보다 넉넉한 집안이라는 말이 귀에 먼저 와 닿았어. 당시에는 남자친구도 없었고 그냥 한번 만나보자는 마음에 같은 아파트 아줌마의 중매를 수락했어. 만나보겠다고 한 지 일주일 뒤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았어.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날 날짜와 장소를 정해 한 유명 호텔 안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 드디어 만나기로 한 그날, 나름 신경 쓰고 꾸미고 나갔어. 창가 쪽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옆에서 봤다. 돌리고 앉아있는 걸 보이더군요. 저기 강병호 씨인가요? 아, 안녕하세요. 여정미 씨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고작 저보다 3살 많다고 들었는데 40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후덕한 얼굴과 몸집에 우리 할아버지가 더 많을 것 같은 소심한 그의 머리숱에 당혹감을 감추기 힘들었죠. 그나마 웃는 인생은 티끌 없이 해맑은 사람이더군요. 정미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네요. 아내,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속이 이 처음이신가요? 쑥스러우나 매끄럽게 말하지 못해도 정미 씨가 이해해 주세요. 아니에요. 저도 이런 속의 자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못 말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제 자신이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되묻고 말았어요. 제 나이는 30대 초반인데 아직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남자라니. 게다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사실을 그것도 초반에 저렇게 밝히더니 순수한 건지 모자란 건지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저가 너무 큰 소리를 그래서 놀라셨죠. 아니에요. 못 소린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한 것도 친구가 알려주더랬어요. 제가 고기를 무척 좋아해서 원래 고깃집에 갈까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요. 친구가 반대했어요. 정말 놀라운 연속이었어요. 고깃집에서 선배를 만나러 갔었던 남자와 함께 한 시간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연애 경험이 없더라도 그렇지 만남의 고깃집을 떠올리는 것이 올바른지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카락, 얼굴, 터질 듯한 뱃살, 말투까지 저는 대화를 나눌수록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라도 참고 자리를 지키며 어렵게 대화를 이어가야만 했어요. 병호 씨는 어떤 직종이세요? 저는 영업팀에 속해 있어요. 휴대폰 주요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한국의 대부분의 휴대폰 회사들에게 이미 부품을 판매 중이에요. 들어가 있다니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딱히 많지 않아요. 영업이 힘들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쪽은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빠 회사기도 하고요. 아, 아버지 회사군요. 저는 좀 놀랐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침착한 척을 했어요. 말로만 듣던 아빠의 살을 물려받을 착이 오라니 그 사람은 여러모로 절로 놀라게 했더군요. 하지만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닌 그 사람과 저의 미래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어색하지만 급하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일어섰어요. 굳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그의 호의를 거절하고 온 버스에서 내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소개팅을 하려 했어요. 이야기를 끌어놓았어요. 야, 연애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세상의 여자는 너뿐이라고 생각하고 너만 보고 살 거야. 아니야. 그리고 뭐 외적인 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나중에 아빠 회사도 다 물려받을 거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해봐. 너에게 팔짝 쓰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 너도 맨날 그 직장에서 퇴사하는 건 남자 하나 만나는 게 답이라고 그러잖아. 어른들이 그러니까.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라고 현실을 직시해라. 정미야,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리고 예쁠 때 데려간다는 사람 있으면 그냥 가. 친구야, 제 깊은 곳에 지저분한 환상을 가득 채우는 말들을 내놓았어요. 나도 말로는 사랑이 좋느냐고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남자 덕을 보고 인생을 고쳐보려는 욕망이 가득한 우머인 여자였다. 전화를 씁쓸하게 끊고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정미야, 어땠어? 잘했어? 그냥 그랬어?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아줌마가 그러는데 거기 아빠 회사 규모가 꽤 크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회사도 다 아들한테 물려줄 거래. 그 엄마는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백화점도 피라고. 그런데 우리 딸이 며느리가 되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아니야.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김치국 좀 마시지 마. 에이, 사람 한 번 보고는 잘 모르잖아. 몇 번 더 만나봐. 아, 몰라. 나 피곤한 마음이었어요. 마음을 안 보면 그만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욕심이 자꾸 끈을 못 놓고 있다고요. 그때 마침 그 남자에게서 문자 연락이 왔어요. 정미 씨, 오늘 즐거웠어요. 저는 정미 씨처럼 예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정미 씨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우리 조만간 또 만나요. 그럼 잘 자요. 어린애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런 투명한 사람이 있다니. 게다가 내가 좋다고 대놓고 직진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끌림 없어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만나다 보면 끌림이 생기는 걸까요? 솔직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이라면 남자로서 조금만 더 매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의 환장에 미친 년 같은가. 밤새 오만 가지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 제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는지 모르는지 그 남자의 군은 그날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되었어요. 정미 씨 사무실에 정미 씨 키가 있던데 요즘 연애해난 그런 큰 꽃다발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주황색 쇼핑백, 내가 아는 그 브랜드인 것 같은데 뭐야 네.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가보니 몇 송인지 셀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발레 명품 에르메스 주얼리가 들어있는 쇼핑백이 있었어요. 그런 큰 선물을 보낼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어요. 바로 그분이죠. 사람이었죠. 다른 날은 회사 팀원들이 저에게 유명한 수제버거 세트를 인원수에 맞게 주문하여 줄 서서 먹었어요. 수없이 비싼 점심값을 썼지만 회사 동료들은 부러워하면서도 시기 어린 눈빛을 보내며 말하기도 했어요. 정미 씨, 빨리 말해봐. 요즘 이 모든 것이 무슨 일인지. 어떤 능력 있는 남성이 정미 씨에게 이 정도로 신경 써주고 있다니
그리고 배달이 오자마자 정미 씨한테 공을 들어온 정은 모르지만 정미 씨에게 배달이 도착했다면 누군지 빨리 말해달라고 궁금해 죽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집으로도 선물을 계속 보내왔어요. 과일, 영양보조제까지 엄마의 마음에 공을 들여 넣은 건 정말이에요. 예, 이런 선물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 모든 일이 무슨 의도일까요? 그 사람 정말로 마음에 드는 모양이에요. 돌려주는 건데 왜 먹지 않아? 그 애는 남의 성의를 너무나 무시하니까. 돌려주기란 무엇이지? 돌려줄 말을 그렇게 했지만 저도 눈앞에 펼쳐진 화려하고 찬란한 선물 공세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한다는데 눈을 감고 만나보자는 생각에 꾸물꾸물 올라왔어요.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활동적인 저를 위해 보수적인 그 사람도 변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자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하려고 노력하다가 오빠, 이번 주에 등산 같이 가자. 올라갈 때는 조금 힘들겠지만 정상에 가면 공기도 좋고 보람도 있어. 나는 등산이 진정한 약이야 라고 말했어. 스크림 골프가 낫지 않아. 골프는 못해. 치지 않아. 그리고 등산은 더 많은 운동이 돼. 실내에서 어떤 운동을 하지? 골프야. 너무 걱정돼. 건강을 챙기려는 건데.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맞아, 오빠. 이따가 노래방에 안 가볼래? 나 간만에 신나게 소리 좀 지르고 싶은데. 나 노래 못하는데 우리 가수도 아니니까 그냥 부르는 거지. 아, 노래 부르기 창피해하는데 남자친구에게 이성적인 끌림이 금방 생기진 않았지만 그가 해주는 물질적인 부분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대. 정미야, 백화점 왔으니까 가방 하나 채워줄게. 진짜? 응, 아무거나 골라. 그리고 저녁은 그때 말한 레스토랑에 가서 거기 먹자. 거기는 엄청 비싸지만 비싸봤자 그게 아니야. 어쨌든 가자. 저는 결국 돈으로만 메워질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가짜 행복에 눈이 멀고 말았어요. 남자친구는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가 한없이 돈을 베풀어주는 선물들이 나타나는 모든 럭셔리하고 좋은 것들이 제 사랑을 채워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는 결혼을 자주 언급하며 얼마나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지 말했어요. 정미야, 우리 결혼하면 내가 살고 싶은 팰리스에서 살자. 차도 내가 좋아하는 벤츠로 바꿔줄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말만이라도 고마워. 말만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함께 잘해야 해. 살아야겠네. 난 당신과 꼭 결혼할 것이란다.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좋아해주는 그 사람 앞에서 제 죄책감은 더욱 강해졌지만 마음 한켠의 탐욕이 죄스러움을 누르고 있었어. 그러던 중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 정미야, 너 우리 같은 고등학교 출신 찌질이 최선나 기억나? 응, 걔 좀 따돌림 당한 적 있었던 어제 갑자기 SNS 팔로우 신청이 들어와서 봤는데 걘 거야. 그런데 대박이야. 그 찌질이 최선아 완전 인생 역전이 있더라. 왜 얼굴에 공을 많이 들었는지 알겠지? 이미 결혼한 것 같은데 완전 연예인처럼 살더라. 연예인처럼 살다니. 그가 SNS에 가서 보니까 집도 엄청 좋은 외제차도 많아서 돌아가며 타더라고요. 아고 해외여행을 가서 좋은 호텔에서만 묵었다는 사진 천지야. 남자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얼굴은 완전히 안 보이고 결혼했나 봐. 미녀와 야수 수준이더라고요. 못생긴 얼굴 정도면 용서할 수도 있지. 나도 보여줘봐. 그 사람을 SNS 친구로 말이 사실이었어요. 예전에 찌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려하게 그리고 럭셔리하게 선아가 치장한 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대요. 부러웠어요. 나랑 같은 나이인데 외제차의 명품으로 치장하고
비싼 유명한 곳에서만 먹는 사진을 보니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해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도록 했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돌연 적극적으로 바뀐 제 태도에 남자친구는 너무 좋아했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날짜를 잡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우리 집 거실보다 큰 대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 드디어 만나네요. 우리 병호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하던 정미 씨를 이렇게 보니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정미입니다. 식사 전에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미인이세요. 우리 병호가 눈이 꽤 높은데 정미 씨가 아주 마음에 들었나요? 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병호가 너무 착해서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었는데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우리 병호가 잘해주고 오빠도 잘해줍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우리 병호 아빠도 같이 보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혀서 자리에 같이 못하게 됐어요. 많이 바쁘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다음에 애 아빠 있을 때 또 우리 병호랑 오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말끝마다 우리 병호 하면서 30 넘은 아들을 아기 부르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많이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군요 하고 넘겼어요. 차리지 않았지만 많이 먹었어요. 정미 씨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맛있게 잘 드실 거예요. 평소에 보지 못한 귀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꽉 차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살이 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밥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며 우리 병호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 돼 라고 말했어요. 병호야, 야채도 좀 같이 먹어봐. 응, 몸에 좋은 것도 먹어야지. 아이, 이거 싫다니까 썩 맛난다는 말이야. 그래도 먹어야 건강해지지. 엄마가 쓴맛이 잘 안 나도록 좀 달가워 있으니까 한 입만 먹어봐. 응, 제가 갑자기 젓가락질을 멈추었어요.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가 반짝이는 눈물로 어머니를 달래는 것처럼 어머니는 계속해서 남자친구에게 반찬을 날카롭게 올려주며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었죠. 더 놀랍게도 남자친구는 도였어요. 밖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어서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는 식탁에서 이런 일이 흔히 있는 것처럼 야채를 싫어한다며 뾰루퉁하게 입을 내밀었어요. 내 눈을 의심했죠.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과일을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포도는 싫어요. 포크가 너무 뾰루퉁해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사과랑 배는 많이 먹어야 돼요. 제 포도 없으면 샤인 머스켓이라도 있어야 해요. 사요지 먹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내일 엄마가 백화점 가서 사올게. 과일에 꼽은 포크를 연신 아들에게 건네주는 어머니가 그것을 손도 안 대고 부드럽게 받아먹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그래도 최대한 좋은 표정을 유지하며 마무리 인사를 한 후 나왔어요. 제가 나갈 때까지 어머님이 남자친구를 아기 취급하더군요. 정미 씨, 우리 병호 잘 부탁해요. 하도 순진하고 모르는 것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꼭 나에게 알려줘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심각해진 제 표정을 보고 남자친구는 눈치 없이 물었어요. 왜 그래? 배 아파? 오빠, 나 좀 충격받았어. 충격을 받았어. 왜 오빠 마마보이 같은 거니? 내가 전부 마마보이야? 아니야, 내가 본 건 다 뭐야?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남자친구는 여전히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자기는 전혀 마마보이가 아니라며 펄쩍 뛰더군요.
그냥 남들보다는 엄마와 좀 더 친해서 그런 거니까. 뭐라나. 하지만 진지한 얼굴로 조목조목 제 설명을 듣고는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신경 썼거나 이제 안 그럴게. 엄마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할게. 나 진짜 마마보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진짜 바뀔 거야. 응. 바뀌어 다행히. 남자친구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제 눈치를 살피고 장단을 맞춰 주었어요. 그래도 기분이 풀리지 않는 분위기가 무한히 계속되자 남자친구는 치트키를 사용했어요. 정미야, 이거 엄마가 넣어준 거라고. 이게 뭐야? 돈이 이렇게 많아? 우리 집에 인사 온 거니까 그냥 인사 간 건데 무슨 돈을 주셨어? 먹을 것도 이렇게 푸짐하게 해주셨는데 나의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가끔 용돈을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왔어. 봉투를 열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새로운 지폐로 300만 원이 들어있었어. 진짜로 어머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제 눈치를 살피던 오빠가 급하게 준비한 건지는 아직까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 돈을 보니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다. 방금까지 있었던 불쾌한 감정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이후에도 돈이나 비싼 선물들로 불만이나 불편함을 입막음하는 일이 많았었고 제 자신도 미련스럽게 그의 길이 들여주었습니다. 결국 본격적이고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결혼이 진행되었고 오빠 쪽에서는 결혼 날짜도 최대한 빨리 잡고자 했으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뭐든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빠가 쟤를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해 입이 귀에 걸렸었지만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빠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정미야, 우리 병원은 장차 아버지의 큰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아이야. 내가 나 같아서 더 내 품에 두고 싶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진짜 자신의 가정을 꾸려봐야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지. 큰 사람이 되어야 회사 경영도 잘 할 테고 결혼을 빨리 시키려고 하는 건 다 우리 병호의 미래를 위해서란다. 아, 병호가 정미를 마음에 들어하기도 하고 오해하지 말 거라. 저는 오빠의 대사를 위해 옆에 세워지는 보기 좋은 인형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다면, 정말 돈을 물 쓰듯이 살아볼 수만 있다면 사랑 같은 건 숨겨놓고 가면을 쓰고서라도 살 자신이 있었었는데요. 하지만 제 속마음을 잘 숨기다가 제일 친한 친구 앞에서는 가끔 무너지기도 했어요. 결혼 날짜도 다 잡고 시댁에서 마련해준 신혼집을 보고 온 날 저는 친구에게 술 한잔 하자고 불러냈어요. 하나야, 나 오늘 신혼집 계약하는 것까지 다 봤다. 어디를 구했는데, 거기 전에 내가 말한 데 한강 앞에 있는 거 50평짜리 땡땡 팰리스? 응, 좋냐? 좋냐고? 좋아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너 지금 마음 한쪽이 굴리고 있잖아. 그건 내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정미야, 꼭이 결혼해야겠어. 여기까지 와 버렸잖아. 해야지. 파혼이 이혼보다 낫다고 그러잖아. 이럴 거면 너 진짜 결혼 안 했으면? 하나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래요? 드라마틱한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요. 현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양을 보니 나한테 막아야 할까도 싶고 나도 참 난감하다 하나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오빠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아니,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평생 안 쓰고 안 먹고 돈을 모아 죽는다 해도 내 관작 한 기통이 발도 못 붙이는 억대 아파트를 오빠는 톡톡 아무렇지 않게 계약하라고 결혼식장 예약이 꽉 찼다고 말했는데 웃돈을 몇 배 더 주겠다고 하자 바로 다른 부부와 날짜를 바꿔주더라. 캐럿짜리 예물 세트도 사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살라고 한도 없는 카드를 쥐어따 주더라. 결혼 선물인 새 모델 외제차는 지금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중이다.
신혼집에는 가구부터 전자제품까지, 식기부터 숟가락과 젓가락까지 프랑스 명품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나를 보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환상적인 삶에 계속해서 빠져든 느낌이 드는데 정말 이게 나쁜 것인지 모르겠네. 내가 어리석고 허무맹랑한 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로운 삶이 나를 빼어나게 하더라. 혼란스러운 느낌이 드는구나. 정말 너무 힘이 들어. 어쩌면 좋은지 모르겠어. 현재 당신의 마음엔 두 가지가 있는데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나도 너를 말리지 못하겠어. 어른들이 그러더라. 사랑은 밥과 같다고. 예전에는 얼굴도 안 보고 설렘도 없이 결혼하고 애만 잘 낳고 산다는데 나도 자꾸 그렇게 나한테 최면을 건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 오빠는 나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돈도 많고 너만 바라보면서 진짜 오빠만을 좋아하면 금상첨화잖아. 오빠는 착하고 순수하고 나를 많이 좋아해줘. 그렇지.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오빠에게 이성적으로 감정이 하나도 안 생길 것 같아. 그건 노력해도 안 생겨서 나도 미칠 것 같아. 진짜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너희는 인연이 아닌데 간신히 풀붙어서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원래 돈에 환장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게 중독 같은 건가 봐. 한번 이런 세상을 맛보고 난이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손가락질을 당할 테니까 당연하지. 나도 내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 들어주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벌써 욕하고 난리 났을 거야. 아, 그런데 너무 어려운 문제다. 정말 결혼하면 사랑은 다 필요 없는 걸까? 돈만 많으면 그냥 다 참고 사라지는 건가? 나도 모르겠어. 우리 모두 결혼해 본 적이 없으니까 친구 하나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 취한 채로 얘기하면서 울다 웃다가 하기를 반복하곤 했어요. 그러나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결혼식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앉아있는 저를 바라보며 모두가 좋은 집안에 시집간다며 축복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순간까지도 제 자신을 기만하고 최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제 손을 꼭 잡고 다가와며 말했습니다. 정미야, 이렇게 된 바에 내가 선택한 결혼이야. 이제 책임도 너에게 있는 걸 알지?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게 될 너지만 가끔씩 마음 한 구석이 시큰거리거나 허전해지면 나를 불러 같이 술이나 먹자 하나야. 고마워.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시게 멋진 결혼식장과 웨딩이었습니다. 드레스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도 제 마음을 아는 건 친구 하나뿐이었습니다. 친구 말대로 이제는 제가 선택했으니 제 책임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뼈에 새기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끝내고 애써 밝은 얼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제게 힘든 일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상상을 추월했고 여행에서 돌아온 뒤 장롱 안에서 남편의 옷이 뭔가 다르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옷들이 갑자기 정갈해 보이지? 아, 우리 엄마가 와서 정리했겠지. 나 예전에도 옷 정리는 맨날 엄마가 하신다는 거죠. 바지를 다 오른쪽으로 정리하고 윗도리를 왼쪽으로 접는 건 100% 우리 엄마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행을 갔다 온 날 엄마께서 집에 오셨다는 거죠. 맞죠?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어느 날 나가 있었다가 돌아오니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군요. 정말 기다시스럽긴 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진미채랑 파김치, 장조림, 닭볶음탕, 불고기, 조림지 총 6가지 반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엄마가 만드신 거랬네요. 그럼 내가 오신다고 예놨어야 하는데 내가 만든 반찬은 다 버려버리시고 새로운 반찬으로 교체해서 놓으셨어요. 미안해.
정말 엄마가 수고하셨네요. 며칠 전에 전화해서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물어보셨어요. 정민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건강을 생각해서 나물이랑 채소 반찬을 많이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내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다 준비해 주셨네. 난 아기 같이 느껴져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별말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려고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한 번은 주말에 1박 2일로 친정을 방문했더니 안방이 전체적으로 바뀌어 있어서 대단히 놀랐어요. 어머니가 화장실을 새롭게 꾸며놓고 엄마가 모든 것을 화려하게 제담같이 달궈놨어요. 아기 얘기가 없으니까 엄마가 어디서 들었는지 꼭 이불을 구했다. 그러더라고. 그거 이탈리아에서 국내로 조금밖에 안 들어오는 완전 비싼 거래. 아기라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이불을 그런 이유로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말이 되나 싶어. 옷처럼 이런 것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에이, 정미, 너 또 예민하게 군다. 저거 비싼 거라니까. 아기도 생긴다니까 좋지. 나라 사소한 토론이 벌어졌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희죽희죽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더 기이하고 놀랍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벌어졌어요. 제 앞으로 등기가 도착해. 뜯어보니 난생 처음 보는 가입 서류였다. 교양 수업 등록증이 뭔지 가입 등록 확인란에 아버님의 회사명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전화를 바로 시어머니께 걸었다. 아, 그거 도착했니? 그거 내가 정미 너 대신 등록했어. 다음 주부터 나가면 돼. 이게 뭔데? 그거 VIP끼리만 공유하는 수업이야. 우리 같은 집안이랑 결혼하려는 며느리들이 모여서 수업을 받는 거라고 한다. 요리, 예절, 쇼핑, 사교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곳이라 생각하면 돼. 세상에, 그 수업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내가 정미 널 위해 어렵게 대기 타서 가입했잖니. 너무 고마워는 안 해도 돼. VIP 며느리 수업이. 요즘 여러 방면에서 좋은 것들이 있어. 특히 남편 내려고 하는 법을 잘 배워두렴. 나중에 CEO 부인이 되어야 하는데 너도 지금부터 적합한 자리에 맞게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니?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친해지도록 해. 나중에 다시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 들어본 적도 없는 VIP 며느리 수업은 시어머니가 대신 등록해 놓은 것이야. 심지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데 아버님의 회사명과 증빙 서류까지 제출해서 심사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수업이란다. 환장해버릴 정도로 신경을 쓰셨어. 저녁에 남편에게 서류를 내밀며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와 같은 반응을 보이시겠지. 엄마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궁금하다고. 등록했더니 안 다니고 싶은데 왜 가서 이것저것 배우고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 재밌게 해줬는데 이게 날 위한 게 아니라 오빠가 내조 잘하고 이 지역에서 맞게 살라고 하는 것 같아. 인생 가는데 없는 수업인 것 같은데 내가 재미있을 것 같아. 내조 잘하면 다 좋은 게 아닌가?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빠의 입장을 바꿔서 나를 뒷바라지 잘하고 경 높이는 수업을 끊어줄 테니 열심히 듣으라고 하면 얼씨구나 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난 우리 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그런 건 정말 낯선 수업이지. 그러니까 오빠나 어머니 생각은 그런 거네. 오빠는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옆에서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레벨 맞는 예쁜 인형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거야. 그게 좋지 않은 거야. 너도 좋은 곳에서 사고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잘 살고 다 좋은 일이야. 어떻게든 말해도 저는 그때야 비로소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들더군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발등에 내가 찍은 것이구나. 내가 화려함에 눈이 멀어 스스로 화를 낳았고 다리가 풀려 후회가 몰려왔어요. 맞아요. 제가 정말 남편의 인형으로 이 집에 온 것이었어요.
더 큰 시련은 시어머니나 남편은 아무 아이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익숙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렸단 사실이었죠. 한심스러운 나 자신을 향한 악다구니를 계속 되었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자 갑자기 돌변하고, 그래, 여정미, 너 왜 이러는 거야? 저 지금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질러는 거야? 우리 엄마는 너 수업 받으라고 해줬는데 내가 뭔데 화를 내. 이렇게 레벨 떨어지는 짓 하니까 VIP 수업 들으라는 거야.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 앞에서 주저앉자 계속 울고만 있으니 남편은 스스로 오해를 더 크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너 계속 말 안 할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젠데? 이거 아주 나쁜 연이네.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제 뺨에 날아들었고 저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자기 엄마를 욕보인다고 오해한 남편은 화를 주체 못하고 그런 거였죠. 정신을 잃은 제가 눈을 떴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응급실에 누워 있었던 그때 조금 전의 일을 생각하니 죽고만 싶었어요. 누구 탓을 해야 할지 다 제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놀라서 달려오셨고 저는 친정에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냥 미친 불효자가 되어 있었어요. 정미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그 보기에 착해 보이던 박수은이 널 때리는 거야? 이야기 좀 해봐, 엄마. 그냥 다 제 잘못이야. 난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돈에 눈이 멀어 결혼하면 다 잘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평생을 꼬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즉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미안해요. 엄마, 한때의 어리석음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정말 무엇이든 하고 싶었어요. 누가 등 덤인 것도 아닌데 지옥불로 제 스스로 몸을 던진 것과 같아요. 열흘 정도가 지난 뒤 시어머니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우리 병호가 많이 놀란 것 같더구나. 자기가 그래도 놀랐으니 벌써 못 죽이는 아이인데 아무튼 말 길게 할 것 없이 병호 대신 내가 말하려고 너를 불렀어. 결혼한 지 아직 3달밖에 안 됐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잖아.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 우리 집안에는 어마어마한 스크래치가 생겼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이라도 떠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어디서 너를 만나러 왔어. 또 못하겠니?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일지도. 이번 일은 그냥 큰 실수였으니 죽었던 일로 보자.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너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계를 지키려는 모든 노력은 내 성향에 거슬려서 고작 내게 손을 뻗은 것뿐이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어. 결국 결혼한 것은 나와 남편인데 마침내 시어머니랑 마침내 끝나게 되었어. 시어머니 말대로 벌레조차 죽이지 못하는 예민한 남편이기 때문에 난 놀랄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알아서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들도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피해자이기 때문에 한동안 숨어 있고 싶었어요. 제가 잘 살 거라 기대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스스로를 기만한 제 자신으로부터 모두 숨고 싶었어요. 그래서 있는 돈을 모두 갖고 편도 티켓만 끊어 여행을 떠났어요. 기약 없는 여행이었어요. 부모님도 제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와도 된다며 저를 보내주셨어요. 여행 중에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 부자지만 걱정이 많은 사람, 아프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 젊지만 늙게 사는 사람, 늙었지만 건강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등등. 부유한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여겼던 제 머리를 깨워주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저도 점점 바뀌더군요. 3년에 걸친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다시 잘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게 폭력을 행한 것을 떠나서 그는 저에게 잘해줬지만 제 욕심으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점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번호가 없다.
는 대답만 받았어요. 얼마 후 엄마가 너 그 충매 섰던 73호 아주 마만 났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집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더라고요. 왜 너랑 그렇게 결혼 깨지고 나서 며느리가 벌써 2명이나 들락날락했대.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이후로 결혼을 2번 더 했다는군요. 소리지만 알고 보니 병호는 매우 무지한 아이였네요. 거의 모든 일을 어머니의 지시대로만 따랐고 성장하면서 결정도 잘 내리지 못했어요. 어쨌든 똑똑한 아이는 아닌 듯해요. 여자아이도 자신의 어머니가 결정하면 따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머니가 내쫓고 또 내쫓고 해서 3년 사이에 며느리가 2번이나 바뀌었다고 해요.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어머니가 언급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다른 여자가 있어서 2집을 동시에 살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아들부터 도도한 성격까지 가질 정도였습니다. 뭐야, 병호보다는 주머니인데 똑똑하고 매우 엄격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호를 회사에서 내보내고 병호의 어머니와 이혼하고 그 다른 여자와 함께 살았대요. 여자와 아들이 결합하고 후계자로서 그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자 한다. 그래서 병호의 엄마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다. 병호와 그 엄마에게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약간의 돈을 주고 사이를 끝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일 것 같은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병원 애에게는 미안하지만 지금이라도 너희가 그 집에 사는 건 다행이야. 너희가 그 집에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 그런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지 못한 전 남편, 집착하는 남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시어머니, 그리고 조용히 방관하는 사람들.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심판한 아버지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동시에 이상하고 나쁜 안도감이 들기도 했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충격에 쓰러져 누워만 지내고 있고 남편 또한 보잘것없는 회사에 입사해 욕을 먹으며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당연히 회사 CEO가 될 줄 알았지만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돈만 있는 그대로 쓰고 아무 곳이나 급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헤어졌지만 그래도 그가 너무 힘들게 살지 않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때 허황된 꿈을 꾸며 내 것이 아닌 것을 잡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제 지난날을 성차고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쁜 욕망이 얼마나 제 스스로를 잡아먹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지를 알게 되어서 앞으로는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며 제 분수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